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조소랑 로댕의 작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이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진행할 지점토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조소란 3차원의 입체, 공간의 입체로 아름다운 형태를 표현하는 조형 예술이다. 조소는 소조와 조각으로 구분되는데, 조소는 무른 재료를 안에서부터 붙여가며 만드는 방법이다. 반면 조각은 단단한 재료를 밖에서부터 깎아가며 표현하는 방법으로 수정이 어려워 계획성이 필요하다. 자, 조소의 표현 요소는 양감, 공간감, 재질감, 동세,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요소는 3차원의 공간에서 입체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자, 조소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거먹게 된 부분, 소조는 무른 재료를 안에서부터 붙여가며 만드는 방법이다. 조각은 단단한 재료를 밖에서부터 깎아가며 표현하는 방법이다. 수정이 어렵고 계획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소조와 조각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조소란 말 자체는 소조랑 조각이란 말을 붙여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논술평가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죠. 자, 이거는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지옥의 문이라는 건데요. 아담과 왼쪽에 오른쪽에 이브가 있네요. 아담과 이브는 원래는 없는 작품인데 스탠포드 대학만 유일하게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옥의 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들어도 봤고요. 로댕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로댕이라는 작가는 조각도 했고 그림도 그렸고 이 작품은 조소 작품이에요. 소조 작품. 쉽게 말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붙여가면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소조 작품들이 전 세계에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정책적으로 이 작품들을 소조기 때문에 여러 개를 찍었어요. 청동이라든가 보통 청동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찍어서 전 세계에 있는 건데요. 자, 이 작품과 로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자, 작품명 지옥의 문. 1871년 프랑스가 화재가 나서 불타버린 감사원 건물을 로댕한테 시켜서 야, 네가 한번 뭔가 작품을 한번 건축을 해봐라.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지옥의 문인데요. 원래 천당의 문이란 작품도 있어요. 물론 로댕의 작품은 아니고요. 자, 로댕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원래는 단테의 작품을 단테에 보면은 신곡이란 작품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지옥편에 나오는 8개의 원을 그리면서 나오는 지옥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1년 동안 쭉 이제 준비를 하고 했는데, 뭐 여기 내용 나오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써서 작업을 했다.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작업을 할 때는 드로잉을 많이 했죠. 갈색 잉크나 멍글 좀 사용했습니다. 자, 지옥의 문은 높이가 7.75m고 너비가 거의 4m에 가까운 아주 큰 대작이죠. 한 200명 가까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제작 방법이 쭉 나오죠. 지옥의 문은 규모가 어느 정도 설정되자 로댕은 거대한 목조틀을 짠 다음 그 위에 점토를 씌워 다시 석고를 덧발랐다. 거기다가 로댕은 자기가 미리 그린 그림을 도들새김, 그 판 위에 환조와 가까운 조각을 새겨 넣었다. 대칭도 무시하였고 인물이 200명 정도 되고 군상으로서
상상력이 낳은 현란한 소용돌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나중에는 그 인물상 여러 개를 없앴다. 다시 말해서 그 작품 중에 잘된 것들은 몇 개를 빼서 단독 작품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을 짜 맞춘 것은 로댕이 죽은 뒤였다고 나오죠. 로댕이 생전에는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한 77살인가 76살까지 사는데 그 사이에 한 20년 동안 작업을 했었어요. 요 문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완성을 못하죠. 자, 지옥의 문은 걸작으로 가득하다. 로댕의 친구인 조각가 앙투앙 브로델. 브로델은 여러분들 활 쏘는 사람 본 적 있죠? 교과서에 가끔 등장하는 그걸 했던 사람인데 제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브루델이. 자, 실제로 지옥의 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상 그 자체가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 요것도 논술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새의 망령, 새의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웅크린 여인, 한때는 투구 제작자의 아리따운 아내였던 여인, 우글리노, 아담, 이브, 절망, 사랑의 도피, 무릎 꿇은 탕녀, 뭐 탕녀 시리즈, 탕자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뭐 돌아온 탕자, 사랑의 도피, 절망,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탕자와 관련된 내용의 작품들도 있고요. 자, 청동으로 쉽게 옮길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조소 작품으로 해서 청동으로 다시 만들 수 있었다는 뜻이죠. 자, 로댕은 지옥의 인물들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드라큘라의 작품을 참조했는데요. 자, 이게 최후의 심판이란 프레스코화예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자, 이건 드라큘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낭만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그 당시 시기의 작품들입니다. 자, 위에도 설명된 내용이지만 지옥의 문에 새겨진 인물들은 하나하나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나오죠. 자, 표현하는 것은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게 표현했다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다가 토로소라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팔, 다리, 머리를 자르고 몸뚱아리만 있는 작품들도 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대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원래 로댕이라는 작가는 완전한 사실주의 작가였어요. 처음에 청동시대라는 작품을 처음에 제작하게 되는데 그 청동시대라는 처음 작품을 보면은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조각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본을 뜬 거 아니냐. 너 혹시 너 일부러 장난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되게 많은 의심도 받았을 정도로 사실주의 작가였는데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지옥의 뜨거운 열기에 사람들이 녹아내리고 막 그런 걸 표현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교하지 않고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게 작품을 제작하게 된 거죠. 자, 작품을 잠깐만 보죠. 제일 지옥의 문의 위에 있는 새 망령이란 작품이에요. 밑에 있는 요 아담이란 작품을 토대로 해서 그 작품을 3개를 연속으로 만든 거죠. 보니까 자, 생각하는 사람들 새 악령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건 이브란 작품이고요. 실제로 생전에는 이 작품이 전시되진 않았으나 나중에 요 작품들이 양쪽으로 배치되는 모습을 아까 보셨을 거예요. 자, 새 망령 나오고요. 생각하는 사람, 뭐 아담과 이브. 자, 요 작품들은 탕녀와 관련된 내용이죠. 탕자, 탕아라고도 하고 탕자라고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키스란 작품들 여러분들 많이 봤었죠? 이런 작품들은 실제 작품에 들어가진 않아요. 원래 작품에는 있었으나 지옥의 문 안에는 있었으나 나중에 다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돌아온 탕자, 순간의 사랑, 영원한 봄, 키스 이런 작품이 있네요. 자,
지옥의 문을 했을 때 참조했던 그러한 작품인데, 메디치라는 아주 부유한 이탈리아 상인의 그런 무덤 장식을 기본 토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댕의 제자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까미오 클로텔이라든가 브루델, 그 외에 여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브루델의 제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바위 얼굴이라고, 미국의 그 조각공원 같은 큰 공원에 있는 그런 얼굴이죠. 그런 보글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드로잉했던 모습, 갈색 펜이나 먹물을 이용해서 드로잉을 했던 그러한 작품이고요. 요거는 지옥의 문을 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탕자가 보이죠? 여기 보면은 요 있는 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딱 보니까요. 한 200명, 197명인가 6명 정도 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긴 합니다. 막 휘몰아치는 이런 배경들도 보이시죠? 지금 보니까. 자, 연습 문제 들어갑니다. 작품의 작가와 작품명은 로댕. I로 쓰셔도 되고요. 어이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I로 쓰셔도 되고요. 어이로 쓰셔도 됩니다. 자, 작품명은 지옥의 문. 원래 천국의 문이라는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댕 같은 경우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작품에 세부적으로 표현된 각각의 작품명 3개를 쓰시오. 그냥 생각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새 망령, 새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웅크린 여인, 아담과 이브, 아니면은 돌아온 탕자, 순간의 사랑, 아주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전부 다. 지금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논술 시험 내용입니다. 계속 갑니다. 조각과 조소의 차이점. 소조의 차이점이겠죠? 자, 소조는 묽은 재료를 안에서부터 붙여가며 만드는 방법이다. 반면 조각은 단단한 재료를 밖에서부터 깎아가며 표현하는 방법으로 수정이 어려워 계획성이 필요하다.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4번. 지점토를 이용한 3개의 음식 만들기 작품 계획서를 작성하시오. 자, 볼까요? 학번하고 이름 여러분들 적으셔야 되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부분들은 제작 방법 및 제작 순서, 제작 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점토를 갖고 음식물을 제작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필요한 재료들이 있을 테고요. 지점토를 사용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을 테고요. 채색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정리할 때 중요한 사항 등이 몇 가지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지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도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사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누구나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자, 보죠. 자, 제작 순서. 성형,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채색해야 되겠죠. 채색하고, 그 다음은 보존하기 위해서 매니큐어나 니스를 바르겠죠. 자, 간단하죠? 제작 순서, 만들기, 칠하기, 보존하기.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각 단계별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1단계. 자, 성형할 때, 만들 때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자료. 사진 자료. 밴드에 반드시 올리셔야 되고요. 지점토, 학교에서 배부해 드립니다. 음식을 담을 그릇.
이거는 우리 첫 수업날, 시험 보는 날 가져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가 될 확률이 많겠죠? 그때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도구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각종 도구들이라는 것은 칼이나 가위, 이쑤시개, 혹은 젓가락이나 숟가락, 필요한 재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준비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개봉 후에는 빨리 만들어야 되고, 왜냐면 오래 있다가 만들거나 너무 많이 지점토를 주물르게 되면요 갈라집니다. 자, 세 번째, 분리해서 제작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채색 후 목공본드로 붙이거나 성형작업 시 미건조 상태에서 붙인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만들 때 지점토를 이용해서 비빔밥을 만드는데 계란도 만들어야 되고 쌀도 만들어야 되고 당근도 만들어야 되고 시금치도 만들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같이 한 번에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붙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원형에 완성된 작품을 세팅하여 건조시킨다. 이게 첫째 성형 단계고요. 두 번째 채색. 채색된 거에는 뭐 사실적으로 잘 채색해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니스로 칠해준다는 얘기죠. 이때 주의사항은 완전히 마른 걸로 해야 되고요. 분리된 데는 목공폰들을 이용해서 붙여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니큐어나 니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르시면 됩니다. 책상이나 바닥에 묻지 않게 해야 되고요. 자, 이 제작 순서나 제작 방법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작 시 주의사항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될 거예요. 첫째, 지점토는 개봉 후에 빨리 만들어야 돼요. 오래 주물럭거리거나 하면은 갈라지는 현상이 좀 생기고요.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 쪼그라듭니다. 만들고 나면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건조된 작품을 채색해야 돼요. 미건조 상태에서 채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색이 약간 바래겠죠? 자, 3단계. 책상이나 바닥에 니스가 묻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 제작 방법과 제작 순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외에 연습 문제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